본격적인 입시철을 앞두고 여수시가 명강사 강연과 대학별 입시 전략 강의 등 수험생 입시 지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수시 수관 사업이었던 여수고흥 연륙교 사업이 44%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남시가 아이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해 가족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부천시가 내년 학교급식에 사용될 김치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이 직접 참여해 평가했습니다. 횡성군이 지역 산채나무를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채 가공실을 신축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 현상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횡성군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기후학교를 운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본격적인 겨울로 접어들면서 집집마다 난방을 하고 계실 텐데요. 무엇보다 난방비 절약에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겨울철에 내복을 입으면 체감온도가 4도에서 6도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카페트를 깔아두면 열을 잡아두는 역할을 해서 더 오래 난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실내 온도를 1도 낮추면 난방비를 7% 정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첫 소식 전라도부터 출발합니다. 본격적인 대학 입시철이 다가오면서 어떤 대학, 어느 과를 지원해야 할지 고민 중인 수험생이 많을 겁니다. 여수시가 대학 입시 요강 정보를 알려주고 명사 강연을 개최하는 등 수험생 입시 지원 활동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국내 입시 전문기관과 연계해 서울대 수시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전형 지원자들에게 논술과 구술 프로그램을 지원했습니다. 또 다음 달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입시 컨설팅과 명사 추천 강연회 등을 열어 다양한 입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전남 여수 적금도와 고흥 영남면을 연결하는 연륙교 사업이 44%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수관 사업인 연륙교가 완공되면 여수와 고흥 간 이동 시간이 크게 줄면서 활발한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올해만 690억 원의 예산을 들인 여수-고흥 전체 연륙연도교 사업에 현재 4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고흥 영남과 여수 적금 구간의 공정률이 71%로 가장 빨라 오는 2015년 말 완공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수-고흥 연륙연도교는 우리시 화양면과 고흥군 영남면 사이의 4개의 섬을 6개의 해상 교량으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여수시가 기후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해 좋은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을 수상한 데 이어 한국생산성본부로부터 기후변화 대응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는 전국 240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평가를 했으며 우리시는 탄소 포인트제 도입과 여수산단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시는 지난 2월에도 2013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이 생활유물박물관을 새롭게 개관했습니다. 선사시대부터 근대사까지 각종 유물들이 연대별로 잘 정리돼 있어 시대에 따른 지역의 변천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수시 문화원은 원내 1층에 마련한 기존 전시실을 생활유물박물관으로 개조하는 공사를 마치고 지난 20일부터 일반에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생활유물박물관에는 430점의 고소와 유물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가 내년도 학교급식에 사용될 김치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이 직접 참여한 가운데 맛과 가격, 그리고 안정성 등 다양한 면에서 꼼꼼한 평가가 이뤄졌습니다. 내년도 학교 급식용 친환경 김치 공급자 선정을 위한 품평회가 열렸습니다. 품평회에는 학교 영양사와 운영위원, 학부모와 학생 대표 등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올해 공급업체인 도미솔 김치와 경기농협식품조합 등 모두 8개 업체의 김치에 대한 엄정한 심사가 진행됐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시식을 통한 맛 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올해는 맛은 물론 안정적인 공급 가능성과 가격, 생산 현장 등 전반적인 분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져 눈길을 끌었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5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기능식품연구원에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후 최종 공급자 5곳을 선정할 예정이며 각 학교는 해당 업체와 자율적으로 계약해 김치를 공급받습니다. 한편 시는 올해 친환경 김치 공급업체 5곳의 원재료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아 안전성을 입증했으며 향후 선정될 업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안전관리를 해나갈 방침입니다. 요즘 김장철인 만큼 여기저기에서 김장 소식들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런데 이 김장이라는 게 배추 손질하고 양념 만들고 참 손이 많이 가는데요. 이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습니다. 시청 앞 광장, 수많은 사람들이 길게 늘어서 김장 담그기에 한창입니다. 속이 꽉 찬 배추. 이내 한 장 한 장 하얀 배춧잎 위로 빨간 양념이 더해지고 붉은 빛깔의 김치가 알싸한 향기를 내뿜으며 차곡차곡 쌓입니다. 차가운 날씨에 코와 귀는 빨개지고 손도 시리지만 골고루 양념을 버무리는 손길은 멈출 줄 모르고 피곤함은커녕 모두의 얼굴엔 환한 미소가 넘칩니다. 배추도 달달하니 너무 맛있고요. 양념도 너무 맛있게 잘 돼 있어서 오늘 김장김치 맛있게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오늘 사실 좀 날도 좀 추워지고 해서 좀 지금 저희 손도 시렸고 발도 시렸고 뭐 좀 추운데 봉사 나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우리 저희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김장을 담그니까 힘들지만 그래도 좀 마음은 그래도 뭐 푸근합니다. 참여 인원만 150여 명, 지역의 한 대형마트 직원들과 주부 봉사단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손을 걷어붙였는데 어느새 2천여 포기 갓 담근 맛있는 김치가 상자에 가득 담겨 이웃에 전달됐습니다. 한편 최근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과 성품 전달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의 한 자원봉사단체는 최근 쌀 240포를 기탁해 복지관과 장애인 단체 등에 전달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각 단체와 동주민센터에서도 김장을 담가 주위에 전달하는 등 곳곳에 온정의 손길이 훈훈함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저희 진솔회의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행복하고요. 우리 부천에 있는 어려운 분들께서도 저희와 같이 올겨울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으로 버무리고 사랑으로 담근 맛있는 김치.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김치가 있기에 우리네 겨울은 아직 따뜻합니다. 하남시가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들과의 소통이 부족한 부모들을 위해 가족 부모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명강사의 강의뿐 아니라 아이들이 직접 만든 미술 작품을 접하고 평소 아이들의 생활 모습을 영상으로 볼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남시는 지난 23일 하남시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드림스타트 부모와 아동 80여 명을 대상으로 드림스타트 가족부모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번 교육에서는 드림아동 가족센터 김영숙 소장의 소통을 주제로 한 강의를 비롯해 아이들의 공예작품 전시, 기타 연주 공연, 태권도 품새와 격파 시범 등이 이어졌으며 아이들의 활동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하남시 드림스타트 센터는 앞으로도 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모들이 자녀 교육의 가장 훌륭한 멘토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음악이나 춤과 같은 문화예술을 접하면 행복지수가 올라간다고 하죠. 특히 장애인의 경우 이런 문화활동은 자립심과 재활의지를 높여주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남시가
관내 장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개최하고 삶의 의지를 북돋아줬습니다. 류세인 기자가 전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하남시 지부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4회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제가 지난 5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아랑홀에서 관내기관 및 사회단체장, 장애인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장애인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서는 관내 장애인들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이며 문화적 감성과 예술적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장애인 부모회의 사물놀이패 반달의 무대로 시작된 공연에서는 장애 아동들이 1년여 동안 준비한 인기가수 크레용팝의 빠빠빠 댄스 무대를 비롯해 음악 줄넘기와 합주 등이 이어졌으며 남한고등학교 2학년 정희석 학생의 피아노 독주와 특수반 학생들의 차인벨 연주, 남양주시 지부와 성광학교에서 우정 출연한 학생들의 바이올린과 클라리넷 연주 등 뛰어난 음악적 재능을 엿볼 수 있는 아름다운 무대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지난달 치러진 제3회 대구광역시 교육감배 전국 장애학생 댄스 경연대회에서 당당히 1등을 수상한 동부중학교 댄스팀 라친의 뮤지컬 댄스 공연은 관중들로부터 박수갈채를 이끌어내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하남시 장애인 부모회 회장 이희수입니다. 오늘 제4회 하남시 장애인 문화예술제를 맞이하여 오늘의 공연 내용은요, 우리 아이들이 지적 장애인 및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1년간 방과 후에 열심히 연습한 결과를 오늘 공연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비장애인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남시는 다양한 예술 활동의 참여가 장애인들의 행복 지수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만큼 장애인들의 정신적인 복지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하남뉴스 류세인입니다. 강원 횡성군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청정 산채를 고부가 가치 상품으로 만들기 위해 산채 가공실을 신축합니다. 내년 봄에 완공되면 산채 비빔밥과 함께 명품화 사업에 본격 착수할 계획입니다. 지난 19일 오후 산채 가공실 기공식을 가진 농업기술센터는 센터 내 330제곱미터 부지에 4억 원을 들여 연말까지 가공실 및 기계류 설치를 마치고 내년 봄 본격적인 가동을 시작합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은 시군 여건에 맞는 품목을 선정해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입니다. 곤달비, 잔대 등의 산채류를 주 작목으로 작년부터 7억 1,400만 원을 투입해 비가림 시설, 저온 저장고 설치 등을 지원해온 농업기술센터는 산채 가공실을 횡성군 대표 음식인 산채나물밥 명품화 사업과 연계하는 등 횡성산채의 부가가치를 높여 6차 산업으로의 발전을 모색한다는 방침입니다. 최근 몇 년간 귀농 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간혹 원주민과 마찰을 빚어 제대로 정착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에 횡성군은 귀농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단합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횡성군은 전입가구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작년 8월 전입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으며 기존 주민과 전입 주민 간의 원활한 정착을 도모하고 문화 차이로 생기는 갈등을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대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성공적으로 정착한 귀농귀촌 선배의 우수 사례 발표와 함께 귀농귀촌 전문가인 천안연암대학 최상원 교수의 농촌지역 사회의 이해와 갈등 관리 해소 방안에 대한 특강이 진행돼 전입가구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몸이 추워지는 계절,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와 횡성 새마을금고가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등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가구에 사랑의 연탄을 배달했습니다. 겨울철 난방비 부담으로 추위에 떨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탄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들이 좀 더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사랑의 연탄 나눔 운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군민들은 12월 말까지
횡성군 사회복지협의회 또는 횡성 새마을금고 접수창구를 이용하거나 기관단체 등에 직접 기부하는 방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본 쓰나미에 이어 미국 허리케인, 그리고 얼마 전 있었던 필리핀 슈퍼 태풍까지 자연의 대재앙 앞에 인간은 한낱 작은 존재에 불과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사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련의 사건을 겪으면서 최근 지구기후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횡성군은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고 지구 환경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2008년 태풍 나르기스, 2013년 슈퍼 태풍 하이엔. 최근 10년 이내 지구 곳곳을 덮친 기상이변으로 적게는 수천에서 많게는 10만 이상이 숨지거나 실종되는 등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후세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지구를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 됐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11월 12일부터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기후변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녹색 생활 실천을 확산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기후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일 찾아간 화성유치원에서는 4명의 그린 리더들로 이루어진 강사진이 86명의 아이들과 함께 지구온난화 극복, 우리 손으로 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대해 이해하고 그 대응 방법을 익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치원생들이라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 또 물을 아껴 써야 하는 문제 아주 간단한 거를 접근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기후학교에서는 기후 강의 심화 과정을 마친 고급 그린 리더들이 만화 동영상을 활용한 시청각 교육과 함께 어린이들이 어려운 기후변화 현상을 보다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에 관한 노래를 함께 진행해 흥미를 끌었습니다. 아이스크림 봉지랑 과자 봉지랑 많이 줄일 거예요. 횡성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 실천운동인 그린스타트 운동을 선도하고 저탄소 녹색 생활을 전파할 21세기형 녹색 활동가 그린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기후 강의 과정을 운영해 왔는데요. 횡성군은 협의회와 손을 잡고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이들이 기후변화와 영향을 쉽게 이해하고 녹색 생활 실천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또 12월 초부터는 문화체육공원 유휴 부지를 활용한 기후변화 체험시설 및 교육센터를 설치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 및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주민의식을 고취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하는 일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일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유치원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서 이산화탄소 줄이는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초록별 지구의 미래는 생활 속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화성유치원 찾아가는 기후교실에서 HSTV 전윤입니다. 이번 시간은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소를 찾아 나서는 숨바꼭질 시간입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라는 말을 남긴 채 북한군에 의해 희생된 이승복 군의 이야기. 어른들은 어렸을 적 책이나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은 이승복 군의 이야기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역사의식과 안보의식을 위해 한 번쯤은 다녀와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 숨바꼭질에서는 이승복 기념관을 소개해드립니다. 용평면 노동리 개방산 자락에 위치한 이승복 기념관입니다. 저희 이승복 기념관은 1982년도에 당시 국민들에게 북한 체제를 바로 알리자는 공감대와 또 이승복 군의 단지를 역사적인 유물로서 청소년들에게 길이 안보의식의 교육의 장으로 남기고자 마련한 전쟁이 끝나고 이념간의 대립보다는 경제 부흥을 위해 힘쓰던 1968년. 잠잠했던 울진 삼척바다를 통해 무장공비들이 침투하는 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군에 의해 진압됐지만 그들 중 일부가 추위와 굶주림에 지쳐 바로 이곳 노동리 이승복 군의 집에 잠입했고 그들의 이념에 동참해 줄 것을 강요받던 이승복 군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라는 말을 남긴 채 무참하게 희생됐습니다. 9살의 어린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승복 군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흩어진 유적을 단지화해 이곳에 기념관을 개관하게 된 것입니다. 이곳이 본관 전시실입니다. 이 뒤쪽에 당시에 이승복 사건이 일어난 1968년도 12월 9일 날의 그 사건을 당시에 여러 어르신들의 고증을 들어서 기록하라고 하지만은 당시의 사건 또 당시에 이승복 군이 다니던 생활상을 학교 및 집에서의 생활상을 그려놓은 유화입니다. 사건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기념관에서는 이승복 군이 신고 다녔던 고무신 등 당시 이 지역에서 사용했던 생활용품을 비롯해 다양한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1982년 이승복 군에게 수여된 국민훈장 동백장도 기념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학교도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이곳이 개방등교입니다. 당시에 고 이승복 군이 다니던 학교이고 개방분교라고 하는데 현재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 앞쪽에 계시는 이 교실의 앞쪽에 보시는 두 번째 책상이 당시에 이승복 군이 사용하던 책상이기도 하고, 이승복 기념관은 바로 이 개방분교를 중심으로 조성됐다고 하는데요. 관람객들은 이곳에서 이렇게 작은 책상을 사용했던 아이가 희생당했다는 것에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승복 군이 실제 거주했던 집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도 있었는데요. 평범하고 소박했던 이 초가집이 이념적 갈등에 의한 작은 전쟁터로 변했다는 것이 세계에 몇 남지 않은 분단 국가인 한국의 현실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이승복 군이 실제로 거주했던 생가터는 이곳에서 약 5km 떨어진 노동계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승복 기념관은 안보교육의 장으로서뿐 아니라 강원교육을 홍보하는 장소로도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단지 내에 위치한 강원교육 홍보관에서는 강원교육의 지표와 실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최근 강원도 여러 학교에서 활동했던 다양한 사진들과 추억이 담긴 오래된 사진까지 전시해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었습니다. 생체 리듬이 가장 활발하다고 알려진 해발 700m 고지. 올겨울에는 바로 이 해피700에 위치한 이승복 기념관을 찾아 잊혀져가는 안보의식에 대한 중요성을 되새기고 강원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옛 조상들은 이맘때쯤 새 지붕을 올리기 위해 한창 준비를 했을 텐데요. 지금은 보기 힘든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한국민속촌에서 제2회 초가집 새 지붕 얻는 날이 12월 15일까지 개최됩니다. 1년에 단 한 번 볼 수 있는 이번 축제에서는 조상들이 지붕 재료를 마련했던 모든 과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익기에 사용하는 전통 새끼줄을 직접 꼬아볼 수 있는 체험 시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썩은 짚에 살고 있는 군뱅이를 직접 잡아볼 수 있는 자연 생태학습 프로그램인 군뱅이 잡기 체험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린이들이 살아있는 군뱅이를 직접 만져보고 군뱅이가 짚을 먹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또한 거대한 군뱅이 모양으로 구축한 전시터널인 한국민속촌 군뱅이 이야기에서는 군뱅이의 성장 과정과 유충 키우기 등 군뱅이와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들이 선보여집니다. 아이들에게는 색다른 체험을, 또 부모님들에게는 유년 시절을 떠올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드넓은 차밭이 온통 빛으로 물든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12월 13일부터 내년 2월 2일까지 전남 보성군의 보재다원 및 다향각 전망대 일원에서 제11회 보성차밭 빛축제가 열립니다. 2000년 밀레니엄 트리로 기네스북에 등록된 녹차밭의 대형 트리는 높이 120m, 폭 130m에 달하는데요. 이번 축제에서는 말이 힘차게 달려가는 모습을 형상화한 대형 트리가 차밭에 등장한다고 합니다. 또한 조명과 빛의 거리가 조성되고 사랑의 은하수 터널 등 점등식,
그리고 소망카드 달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도 함께 펼쳐집니다.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13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날도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송년회부터 시작해서 각종 친목회 등 다양한 모임에 참여하실 텐데요. 이때 과음을 한 뒷날에는 얼굴이 조금은 푸석푸석해질 수 있습니다. 체내에서 알코올과 함께 수분도 빠져나가기 때문인데요. 이때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셔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피부에 보습 제품을 충분히 발라줘야 건강하게 피부를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지자체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